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예정보다 사실 장특법 강의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장특법이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인드맵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5와 2022 총론을 비교하는 초등, 중등을 넣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정된 우리 날짜보다는 늦게 강의를 좀 시작한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모든 내용은 사실 암기하는 건 맞지만 약간의 흐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주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특수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 그다음에 초등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것, 중등 선생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가장 시험 문제 또 우선순위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걸부터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특법 같은 경우는 법 해설서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는 차원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장특법 자체는 우리가 기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파트이다 보니까 암기를 좀 위주로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틀을 암기하고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현장에서 실제 진단 평가하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공부를 진단이라든지 뭐 업무를 보실 때 훨씬 더 편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살펴볼 때 큰 틀 안에서 볼 때요. 총칙이라고 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걸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1장 총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뭐 각각의 정의라든지 의무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제2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해서 저희가 제5조에 해당하는 것부터 13조라고 해서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시험 문제와 연결을 했을 때에는 물론 이제 위탁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위탁 변경 신청 등등도 있는데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다는 거. 그 다음 제3장에서는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죠. 이제까지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를 받았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진단평가의 절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학교 배치 그리고 이 선정된 아이들이 학교가 배치일 때 유튜브 아이들은 유아에 관련된 말 그대로 유치원에 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초등에 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중등에 해당하는 곳에 배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 암기 가장 중요한 2번 내용을 선생님들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파트에서는 유아특수만 해당하는 것이 있고 초등특수, 중등특수 각각 해당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 이제 대학교와 관련된 평생교육, 뭐 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객관식 문제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출제 하나, 두 개 뭐 이렇게만 나왔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에서 많이 개정이 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토대로 볼 때 고등교육까지 저희의 임용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었다. 이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서는 특히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와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고 학교 배치를 했는데 이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어떤 심사 청구에 대한 법 조항이 같이 있는 부분이 제6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공부할 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학교 배치 영유아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보칙 및 벌칙이라고 해서 심사 청구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또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한 내용들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해당하는 내용 뭐 1, 2, 3, 4, 5에서는 다 보기보다는 서준 선생님이 강의할 때 설명해주는 위탁이라든지 위탁 변경
구청, 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등등 위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봐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둘 때 맨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의 이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법도 있고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은 강제적을 띈 조항,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말 그대로 위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 그렇다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걸 이 시행령에 제시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자, 첫 번째는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 추후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자아실현, 사회통합. 선생님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희망, 뭐 꿈, 선호도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건 누구와? 친구들, 흔히 말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안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제1조의 목적은 결국 장애인 아이들이 혹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 해당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 23년도 유화에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로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정의들인 거니까 이 정의들에 관련된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추후에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걸 쓰실 때 흔히 말하는 서론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임용에 해당하는 서답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히 유초 선생님들은 뭐 한다? 맞습니다. 논술을 쓰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각각의 정의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자, 그중에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 선생님들처럼 특수교육 교원, 그리고 보호자,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도 있을 것이고,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각급학교라고 하는 것들의 명칭은 무엇인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요. 특수교육이란, 자,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육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 고등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걸 받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부합하지 못한 아이들은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구나. 또 아이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받는 아이들을 특수교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대. 자, 그 다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래요. 그래서 상담, 가족, 치료 지원. 용어도 바뀌었죠? 최근에는 다 지원 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지원 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고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28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고 또 시험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란 이제 추후에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거. 그럼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되는 건 선생님들이 지적장애란, 정서 및 행동장애란, 시각장애란, 청각장애란이라고 해서 12가지 정도의 법조항 정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쭉 우리가 장애 영역 공부하면서 그러한 대상자를 말을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특수교육 교원이란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그래서 선생님들은 유특이면 유특에 해당하는 거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초등, 중등은 각각 해당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 거죠.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특수교육 교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친부모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보호자란 친권자 그리고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맡는다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직 논술이 말 그대로 항상 통합교육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를 서론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 개별화 교육. 이번에 유아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서론으로 쓰실 수도 있죠.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애, 그럼 유아, 초등, 중등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형이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건 개별화 교육은 추후에 22조와 연결해서 공부할 거고,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 25조와 연결해서 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원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병원이 될 수 있겠죠.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최근에는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돼서 보기도 한다. 자, 진로 및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습니다. 중등만 해당된다는 거에서 유초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데요.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건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훈련인 거고, 자립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로 및 직업교육 이꼬르 전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직업만 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립적인 생활도 훈련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 용어 쓰는 게 실제 시험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자. 특수교육 기관이 나와 있지요. 특수교육 기관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후에 이제 말 그대로 뭐 지체장애 학교, 맹학교 혹은 청각장애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정서 및 행동장애 학교, 특수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배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특수학급이라고 하는 건 나오네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인 거고요. 각급 학교에라는 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제성을 띠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강제성을 띠는 아이들의 나이라고 했을 때요, 만 3세에서 만 17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해도 되고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 영향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추후에
출석 일수 부족을 하거나 유예했던 아이들이 취학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건 강제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용으로 볼 때 의무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보조해 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으로 하고요.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 3세로부터 만 17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항부터 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출석 일수가 부족해요. 우리가 채워야 되는 일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을 하거나 졸업을 해야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제19조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취학 의무 면제 뭐 이런 내용들도 공부할 건데요. 취학 의무를 유예를 하거나, 그럼 취학 의무 우리가 보통 8살에 취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장애로 인해서 조금 더 늦게 취학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면제받은 사람이 나 안 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 그 학년을 면제,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했을 때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해당 연수를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2살, 흔히 말하는 8살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10살을 입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년이 유예가 된 거니까 2년 정도 더 플러스해서 의무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좀 더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무교육이라든지 무상교육을 받는 아이들은요, 맞아요, 관련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지금은 뭐 선생님들이 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자, 비용이라고 했을 때요, 제3조의 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가로로 주어져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또 보조해 줄 수도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1항에 따른 비용 외에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을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암기로 가보면요, 유초, 중고, 의무교육 만 3세에서 17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기간에서 유예를 하거나 면제받은 아이들이 있대. 그렇다면 출석일수로 진급 졸업하지 못하거나 유예에서 면제받은 아이들은 그 해당하는 나이만큼 플러스해서 뭐한다? 유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면제나 유예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조해주는 우리가 비용들이라고 했을 때 입학금, 수업용,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가 있다면 이거에 보조 해주는 것들은 학교 운영비, 통학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저희는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해당하는 문제를 살펴볼 때 나의 리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항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 어떤 지원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제2조 제2항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까 봤던 2조 2항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항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해당하는 지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우리가 할 거고요. 선생님, 선우가 발달 지체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선우의 어머님이 선우의 전반적인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다음 달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달 지체 유아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는데 선우 어머니께 안내해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요. 이 관련된 내용은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걸로 정확하게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나의 미음에서 이응 중 잘못된 진술을 찾아 기호를 쓰고요. 바르게 수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미음에서부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발달이 늦어 염려되는 아이들은 실제로 장애가 있거나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발달이 늦어서 결정적 시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교육,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조기 교육이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조기에 교육을 하면 발달을 촉진시켜 발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더 심한 장애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죠. 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및 평가 상담을 실시할 수가 있고 발달 선별 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제15조와 관련되어 있는 제3장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응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만 3세 장애 유아 교육과 유치원 과정, 여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무교육이라고 했을 때 만 3세에서 만 17세까지를 의무교육 대상자, 그럼 만 3세 미만 영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일단 피고,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장애 아이 혹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각급 학교의 장이라든지 대학의 장,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애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입학했어요. 그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의 금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 목적 외에 또 역시 차별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일단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28조 다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업, 학생 작지 활동, 그 밖에 교내 활동에 배제를 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그 밖에 교내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현장 체험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 배제를 하면 절대 안 되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 참여 등 보호자도 우리가 당연히 IEP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데요. 대부분 시험 문제에는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많이 나온 내용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정답으로 쓰는 것이 있었다는 거.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또 다른 신체 검사 면접하는 것도 차별이다. 그 다음에 입학이나 전학, 기숙사를 입수하는 과정 안에서도 비장애인에게 뭐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은 걸 우리 아이에게 제출하라 라고 한다면, 보증이나 서약서 같은 경우를 제출하라 라고 한다는 것도 차별이라. 그 다음에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서도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법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차별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봤던 내용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게 있지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로 인해서 입학 지원 거부하는 거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 대학의 장은요 역시 특수교육 대상자나 보호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건데요. 자, 보자.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그럼 추후에 선생님들이 28조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치료 지원, 가족 지원도 있고 보조공학 등등등 뭐 있습니다. 거기서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수업이나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에 교내 활동에 있어서도 참여를 배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볼게요. 4번, 5번, 6번.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해서 역시 필요한 수험 편의 내용 조사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차별해서도 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입학, 전화, 기숙사를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비장애인에게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보증인이나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도 차별이다. 학생 생활 지도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조항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자, 그럼 이러한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니까 특수학급 교사가 통합학급 교사와 세2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협의를 한 후에 작성한 협의록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통합학급 교사, 세2의 돌발 행동을 이제 차도로 뛰어들어가거나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장학습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도라고 생각하는 게 통합학급 교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현장학습 대신에 가정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수학급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세1을 현장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차별의 금지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보조인력, 이 당시에는 보조인력이고 이제 최근에는 지원인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지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 현장학습 참여시키도록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을과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지요. 리을과 같이 말한 이유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 근거해서 쓰라라고 한다면 여러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나 학생의 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 활동에서 참여 배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요. 그대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특수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대화 내용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제4조의 차별의 금지 내용이구나.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4가지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6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에 4가지였다. 6가지로 변화가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둘째, 방금 우리가 썼던 해당하는 정답. 자,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법조항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고 똑같이 정답이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에 교내 활동에 있어서 참여를 배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정답을 쓰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에 근거해서 기업과 같이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속상해요. 저는 땡땡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이 방과 후에 교육 프로그램에 요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혼자서 조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지요. 그 학생은 방과 후
요리 프로그램 특성상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많아 그 학생 요리 수업에 참여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방과후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딱 이거 보자마자 1번, 2번 문제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차별이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화를 많이 내시고 저도 중간에서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방과후 교육활동이 정규 교육과정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했을 때 수업, 자치활동, 교내 활동에 있어서 배제, 이거 그대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목적으로함이 명백한 경우는 수업, 자치활동, 그 밖에 교매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는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까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던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음영 처리했는 이변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도 또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도 쭉쭉쭉쭉쭉쭉쭉쭉 문제 풀어봤던 내용 안에서도요. 단원별 기출의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니까요. 계속 바로 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선생님 선우가 발달 지체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고요. 선우 어머니께도 안내한대요. 그래서 23년도 유특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무엇과 관련 있는 거, 그래서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 문제였고요. 아까 봤던 우리가 틀린 거 찾고 바르게 이유 쓰는 거, 그래서 만 3세 미만은 장애 영아와 관련된 교육은 무상이 된 거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차별의 금지라고 해서요. 세일을 현장학습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학습에 참여시키기로 한대요. 그래서 수업, 학생 자치활동, 그 밖에 교내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와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도 있었었고요. 두 번째도 있었고 세 번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내용, 수업, 학생 자치활동, 교내의 활동에 대한 참여가 우리가 배제는 금지되었기 때문이라 내용과 연결해서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봤던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까지가요. 선생님들은 제1장에 해당하는 총칙이라고 해서 우리는 정의도, 목적도 살펴봤고 정의도 봤고요.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차별의 금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하고요. 저희는 조금씩 이어서 저희는 또 하나씩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기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천천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에 바로바로 암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